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 한잔의 도론도담 시간입니다. 오늘의 도론도담의 주제는 도론도담 어디로 가고 있나, 소제목으로는 두 번째 이야기로 빠꾸또와 뺑뺑이라는 그런 주제로 가지고 도론도담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방금사님 모셨습니다. 방금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앞에 야경이 너무 좋습니다. 야경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여기가 어디냐면요, 부산 광안리가 되겠습니다. 광안리의 수변공원인데요. 수변공원, 지금 요 발이 보이시죠? 제 발입니다. 자, 이렇게 가까이 내려왔고요. 이 바닷물이 앞에서 이제 찰랑거리고 있고, 수중의 다리는 광안대교가 되겠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광안대교 맞죠? 틀림없죠? 광안대교 맞습니다. 광안대교에서 쭉 이렇게 왼쪽으로 오면은 저기가 어디냐? 마린시티가 되겠습니다. 마린시티. 자, 아이파크. 일단 마린시티를 배경으로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도론도담 어디로 가고 있나, 두 번째 이야기 시리즈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빠꾸또와 뺑뺑이인데요. 제목이 좀 멋지죠? 멋진데, 빠꾸또는 그 윷놀이의 빠꾸또입니다. 윷놀이의 빠꾸또. 뒷도. 백도를 이제 빠꾸또라고도 하죠. 그 윷놀이 윷 4개 중에 빨간 점 내지 이 검은 점이 찍혀 있는 그 윷가지가 바로 백도 윷가지인데요. 여기 부산에서는 그냥 빠꾸또라 부릅니다. 빠꾸또라 부르는데, 이제 윷이 시작을 할 때 백도가 나오면은 나머지 세 윷가지는 엎어지고, 이 백도 표시가 되어 있는 윷가지가 이렇게 뒤집어지면은 그게 이제 이 백도가 되어서 바로 나버립니다. 바로 말을 달릴 필요도 없이 바로 이제 한 판이 나버리게 되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백도가 안 나오고 다른 뭐 또개 걸 윷 뭐가 나와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유판에서 이제 뺑뺑이를 도는 겁니다. 날 때까지 계속 돌아야 돼요. 상대방한테 잡히게 되면은 출발지부터 다시 출발을 하게 되고, 또다시 뺑뺑이를 돌아야 되죠. 그래서 잡혀서 원 출발점에 왔는데 아주 행운으로 유철 던졌는데 백도가 나왔다. 그러면 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판돈을 싹쓸이 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불교 명상을 통해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두 가지 현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순전히 이제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제 뇌피셜일 수도 있고 뭐 진실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성불교가 시작되고 중국에 전해진 이래로, 또 소위 말하는 달마대사가 이 참선을 전한 이래로 한 1500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참선으로 소위 말하는 깨달음에 도전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실패했습니다. 실패. 확률이 아주 낮아요. 예를 들어 1억 명의 사람이 도전했다. 그러면 성공할 확률이 제가 봤을 때는 한 2-3천 명 될까요? 2-3천 명. 힘들죠. 2-3천 명도. 2-3천 명도 좀 이제 후하게 잡은 거고, 소위 말하는 이제 좀 느낌이라도 이렇게 있었던 사람은 한 1000에서 1500명 정도, 뭐 그 정도 짜게 잡으면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 방식이
이 빠꾸또와 뺑뺑이라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도 빠꾸또이거나 뺑뺑이거나 둘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빠꾸또에 해당되는 사람은 운 좋게 출발점에서 나버리는 사람, 예를 들어 해능 같은 사람, 억무소주 이생기심, 나무집 팔러 왔다가 그냥 어느 스님이 이야기하는 얽혀대는 억무소주 이생기심에 그냥 나버린 거예요. 그냥 한 소식 해버린 거죠. 그냥 깨달아 버린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육조 해능전의 이야기는 그렇거든요. 그냥 뭐 우연한 기회에 30이 좀 넘은 더벅머리 노총각이 그냥 나무에 와서 나무 팔러 장작 팔러 왔다가 일설에는 길 가다가 뭐 이렇게 어느 스님이 그런 경을 읽는 걸 들었다 하기도 하고, 자다가 잠을 자는데 옆방의 스님이 주막집 옆방의 스님이 옆방에서 이렇게 묵던 스님이 밤에 경을 읽는 소리를 듣고 깨우쳤다, 뭐 깨침을 얻었다, 뭐 그런 시나리오도 있거든요. 버전이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소위 말하는 전등록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렇게 빠꾸또를 통해서 난 경우는 희박하고 대부분이 뺑뺑입니다. 대부분이 뺑뺑이. 뺑뺑이를 이제 돈다는 거는 5년도 좋고 10년도 좋고 열심히 수행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5년 만에 10년 만에 성공하면은 간이라도 보면은 그건 그런 나름대로 이제 성공한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 전혀 근처에도 못 가고 소위 말하는 허송세월만 하고 끝나고, 아이고 난 이번 생에 틀렸다, 다음 생을 기약하자, 뭐 그런 케이스가 대부분이었다고 봅니다. 대부분이었다고 보는데, 제가 이제 제 주변에서 그러면은 저는 뭐 이런 쪽을 좋아해서 주변 사람들도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인데, 이걸 보면은 이제 빠꾸또 케이스가 있다 이거예요. 빠꾸또 케이스. 그 빠꾸또 케이스가 제가 보기에는 누구냐? 바로 제 옆에 앉아 있는 박도인 이 사람, 이 헤어롬 채널의 주인장, 이 사람이 이제 빠꾸또 케이스에 해당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사실은 이제 동국대 불교학과의 입학 동기거든요. 입학 동기인데, 제가 이제 군대 문제 해결한다고 3학년 마치고 군대 문제 해결한다고 이렇게 열심히 군 생활하고 있는데 들리는 소식이 뭐냐 하면은 4학년에 이제 3학년 전체 성적이 학과에서 1등을 해서 1등 장학금을 받고 뭐 10,000원인가 20,000원인가 내면 되는데 그냥 그걸 때려치우고 뭐 어디로 갔대요. 그냥 그런 소리가 들려가지고, 야 그래 뭐 이렇게 돌릴 수 있냐 하고 이제 소식을 전하는 후배한테 물어보니까 이미 끝났대요. 등록 기간이 다 지나고 해서. 그래서 저는 아이고 막 그렇게 됐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이제 세월이 한 10년인가 20년 지난 다음에 이제 그걸 사실을 알고 보니까 어느 특수한 이제 종교 단체에 출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왜 그때 그랬느냐고 물어보니까 더 이상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나갔다. 그때 아마 만 원만 더 내면 됐죠. 10,000원만. 한 푼도 안 내도 됐어요. 한 푼도 안 내도 됐어요. 그래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소기의 목적을 이제 달성을 했다라는 거죠. 원래는 고등학교까지는 이제 기독교 쪽이었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제 불교 쪽으로 전향을 하고 이제 동국대 불교학과에 이제 입학을 한 케이스입니다. 케이스인데 아주 빨리 났죠. 아주 빨리. 근데 출발점에서 이제 뭔가 좀 더 배우고 수행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나버린 거예요. 이 케이스는 이제 빠꾸또 케이스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뭐 딴 사람들은 뭐 5년 10년 해도 될똥말똥인데 뭐 초입 부분에서 났네, 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뭐냐면은 이제 세월을 그만큼 이렇게 줄였다는 거. 인생이 뭐 길어봤자 100년인데 뭐 20대 초반에 났으니 좋은 거죠. 좋고
남은 세월 동안 이제 유유자적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뭐냐? 이 특히 이게 사회성이 떨어져. 예, 빠꾸또 해서 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 중심적이야. 그때부터 이미 목표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다른 걸 배우려는 생각을 안 해요. 불교 교리를 중심으로 하는 소위 말하는 교학도 안 배워.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배우는 사람들 사이의 어떤 뭐 예절이나 배려 이런 거 안 해. 아예 알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이건 큰 약점이 되죠. 약점이 돼서 이제 자기 혼자 살기는 딱 좋은데 사람들하고 대면해서 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빠꾸또는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 나쁜 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제 이렇게 희한하게 참선만 하면은 뭔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뭔가 뭐 희한한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서 이걸 못하겠어요. 이걸 계속 밀어붙이다가는 뭔가 큰 사고가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 3학년 말부터인가 뭐 이렇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해서 중단을 하고 좀 천천히 가자. 나 늦어도 좋으니까 진짜 검생이 안 되면 내생이 하지. 난 천천히 갈 거야.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천천히 갔거든요. 말하자면은 이렇게 박도인 같은 케이스는 산을 오르는데 그냥 직선으로 다이렉트로 치고 올라간 케이스고, 저 같은 케이스는 빙빙 돌아간 겁니다. 고도를 조금씩 높여가면서 산을 빙빙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원추형처럼 이렇게 빙빙 돌아가면서 정상을 향해서 간 거죠. 근데 제 나름대로 이제 짠 작전이죠. 제가 처해 있는 상황에 맞추어서 짠 작전이 그것이었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뺑뺑이를 도는 거죠. 뺑뺑이를 도는 겁니다. 산 전체를 빙글빙글 돌면서 조금씩 고도를 높여가는 거니까. 근데 요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죠. 저는 이제 첫 번째 소식이 온 게 25년 걸렸어요. 25년 만에 첫 번째 소식이 딱 왔거든요. 그 첫 번째 소식이 오고 또 4년 뒤에 이제 두 번째 소식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참선 부분에 가서 이렇게 이제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어떤 경험을 했는가를 말씀을 드릴 것이고, 요 박도인은 또 이제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본인의 어떤 이렇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백도가 됐는가, 그 과정을 빠꾸도로 났는가, 그 과정을 또 이렇게 들려드릴 수도 있고, 뭐 본인이 싫다면 또 뭐 안 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제 이야기는 다 해드릴 겁니다. 왜냐? 이제 저도 이제 인간극장에서 슬슬 퇴장할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가져가서 뭐 이렇게 찜쪄 먹을 것도 아니고, 그냥 뭐 그런 겁니다. 그냥 제가 겪었던 경험을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다른 분들은 이제 참고하시라는 그런 의미지, 뭐 꼭 이런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본인에 맞는 방법을 선택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난 그냥 빠꾸도 할래 하시는 분들은 빠꾸도 하시면 되고, 그래 난 뺑뺑이 할래 하시는 분들은 뺑뺑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뺑뺑이의 좋은 점은, 뺑뺑이의 단점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뺑뺑이의 좋은 점은 뭐냐면은 산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빠꾸또는 그냥 직선으로 다이렉트로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쪽에 뭐가 있는지 몰라. 정상에 일찍 도착한다는 장점은 있지만은 산의 다른 곳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뺑뺑이는 천천히 서서히 올라가고, 잘못하면은 이번 100년 동안, 이번 생에는 못 갈 수도 있어요. 못 갈 수도 있지만은 그 끝나는 지점에서 생이 끝나는 지점까지, 혹은 정상부에 도달하는 지점까지 서서히 고도를 높이면서
어디에 산의 어디에 뭐가 있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여러분이 뭐 이렇게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는 문제고요. 그래서 우리 이 헤어롬 채널에서 불교 쪽의 도론도담이 지향하는 방향은 요 앞 영상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착점은 선불교입니다. 선불교에 도착해서 선불교의 전 면모를 시작 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한국의 한국 불교의 선종인 뭐 조계종의 여러 선원들 뭐 이런 케이스, 또 여러 선사들 케이스, 제가 이제 잡는 한선은 성철 스님, 이제 경봉 스님, 구산 스님 여기까지고, 그 뒤에 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잘 만나 뵙지도 못했고, 또 이제 제 나름대로 선을 정한 것은 요 세 분까지만 하면 충분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요 세 분 선에서 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달마에서 시작해서 요 세 분까지 이를 이제 쭉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서 이제 제가 경험한 그런 경험 혹은 또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견해들,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여기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 혹은 구독자가 아니시더라도 시청하시는 분들 혹은 시청을 못 하시는 분들 혹은 안 하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연이 다 되면은 그런 분들도 이제 댓글을 통해서 혹은 이렇게 뭐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과정, 기타 등등 뭐 여러 이 접촉을 통해서 일종의 그것도 이제 도론도담의 형식이 되겠죠. 그런 그 형식을 통해서 서로 이제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서서히 이제 이 영상들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진행이 될 것이고, 이제 뭐 저는 이제 그런 걸 바라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또 뭐 인연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헤어롬 채널의 불교 쪽 도론도담은 소위 말하는 이제 이 선종에서의 깨달음이 무엇인가, 견성성불이 무엇인가, 그 지점을 향해서 한 발자국 나아가면서 서로 이제 정보를 교환해가면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진행이 될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그거 다 좋은데 혹시 그 배가 산으로 가는 게 아니냐, 네가 지금 여기 바닷가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목표는 이제 고해를 건너가는 그런 이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네 능력이 부족해서 운전을 잘못해서 배가 이거 바다로 가는 게 아니고 고해를 건너는 게 아니고 또 잘못해서 산으로 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뭐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산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일단 가보는 거죠. 뭐 가보는 거고, 가다 보면은 뭐 산으로 갈 수도 있고 바다로 갈 수도 있는데, 고해를 건널 수도 있는데, 그런 기후 때문에 못 갈 거야 라는 그런 기후 때문에 시도조차 안 해본다. 그건 좀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어차피 이 인간극장에 나서 이렇게 한 100년 동안 살아가는 과정에서 뭐 이런 시도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한 수십 분, 제 영상을 지금까지 보시는 분은 한 수십 분 정도, 75분 정도로 평균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뭐 더 많이 생겨서 이 채널이 잘 되어서 뭐 750분이나 아니면 7,500분이 나오면 더 좋죠. 그러면은 뭐 7,500분 정도 되면은 뭐
잠실 운동장 거기 그 경기장 빌려서 뭐 거기서 또 한번 모임 가져보죠 뭐. 근데 일단 목표는 그런 좀 허황된 목표를 세우는데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박구도가 되든 뺑뺑이가 되든 저는 이제 뭐 구역구역 갑니다. 가는 그런 그 말씀을 드리고요. 야, 여기 이 보니까 진짜 뭐 볼만합니다. 저 다리 밑으로 배들이 줄줄이 들어오는데 저게 요트거든요. 요트. 예. 제일 왼쪽에 저 가는 배, 제일 앞쪽에 가는 배, 저 배가 가는 곳이 요트 계류장이 있습니다. 요트 계류장. 마린시티 밑으로 요트 계류장이 있거든요. 다음에 여기 부산 광안리에 오시면은 저 마린시티 밑으로 광안대교 지나다 보면은 보이는데 저기 그 요트 경기장도 이렇게 한번 구경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이고요. 또 이제 여건이 되면은 밤에 저런 요트 운행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타실 수가 있으니까 이 여름밤의 정취를 즐기고자, 바다에서 즐기고자 하시는 분들은 요트를 타시면 됩니다. 지금 줄줄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박. 계속 들어오고. 많이 들어오죠? 우와, 끝도 없이 들어. 예. 저 요트들처럼 우리도 목적지를 향해서 꾸역꾸역 한번 가보는 겁니다. 예, 제가 지금 이 두 번째 이야기 빠꾸토와 뺑뺑이에서 드릴 말씀은 이상입니다. 오늘 방거사님 너무 주제를 좀 과하게 잡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뒷도로 했는지도 모르겠고 뭐 지금 또 뺑뺑이 돌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뭐 이렇거나 저렇거나 간에 뭐 출발점이 목적지가 아니겠습니까? 가다 보면 뭐 반야신경에도 뭐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보리사바라고 나와 있는데 가다 보면은 가기 전에 이미 도착지인지도 모릅니다. 뭐 가다 보면 가는 그 순간이 이미 도착지인지도 몰라요. 그거를 이제 누가 빨리 깨닫느냐에 따라서 말을 따라가면은 도착지를 못 찾을 것이고, 방거사님하고 저하고 하는 말에 속지 마시고, 말 이면에 있는 것을 늘 알아차리시면은, 본래 뭐 가고 오고도 없는 건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너무 많이 비행기를 탄 것 같아서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어쨌든 간에 잘 들으셨으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방거사님. 예,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경치를 구경하시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참 대단합니다 오늘. 자, 오늘 요트가 진짜 대박이다. 왜 저리 많이 났어가? 토요일이라서 사람들이 요트를 엄청 탔는 것 같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방거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